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사업 진행하는 방향과 방법이 어떤 식이었는지를 그냥 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로 27살이 딱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한 15년이 더 됐죠. 완전 꼬마 때 초등학교 때 학교 동네에 좀 무서운 형들한테 맞았어요. 단체로 그냥. 예. 제가 그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많이 말랐었다 보니까 눈매가 또 찢어져 있으니까 저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눈을 왜 그렇게 뜨냐. 눈이 기분 나쁘다. 그런 눈이었었어요. 어렸을 때는 눈이 완전히 찢어져서 올라가 있어서 그래서 그냥 이유 없이 엄청난 구타를 당해가지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깡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명이 때리니까 내가 뭘 해보지도 못하고 계속 맞기만 하는데 너무 분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참을 맞고 집에 가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어린 마음에 철없는 그 복수심이 이제 들었죠. 내가 운동을 해가지고 쟤네 다 복수를 해야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복싱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그때는 그냥 철없는 복수심에 운동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내가 몰랐던 그런 재능이라고 할까? 재능이라고 하긴 뭐한데 뭔가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내가 그냥 그 사람들을 내가 혼내줘야지 복수해야지 이랬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를 체중을 갑니다. 그래서 체중을 가면서 조금은 내 목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체육 중학교로 편입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운동을 늘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학교 때 이제 전국 소녀체전에서 신인왕도 했었고 나름 잘 성장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입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죠. 나 잘하나 보다. 나 잘 할 수 있나 보다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목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고등학교 이제 최고로 또 올라가야 되니까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내가 또 어느 정도의 입상을 또 할 거고 그리고 막 뭐 내가 점점 어떤 대회들을 나가고 어떻게 살고 싶고 하는 그런 목표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직업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싶다. 그때 당시에 이제 격투 종목이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시장이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더욱더. 근데 이제 해외 다른 나라들을 보면 그 나라의 이제 스포츠 스타들을 보면 연봉이 엄청나요. 수백억, 수천억을 받아요. 격투기 선수들을 보면 한 경기 그냥 그 경기를 지건 이기건 상관없이 좀 많이 받는다는 사람들은 천억대를 그냥 넘게 받아요. 한 경기 뛰기만 하는데. 그리고 이기면 위너머니를 더 받고요. 보너스를 훨씬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듣고 알기 시작하면서 나도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되고 싶다 막 하는 그런 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종목이다 보니 오랫동안 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많은 정도까지 하면 정말 오래 한 거예요. 그래서 짧고 곱게 끝내야 되니까 나는 빨리 꼭 내가 원하는 걸 이뤄야겠다 생각하고 하는데 네, 그렇게 이제 체육고등학교를 입학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목이 변경돼서 복싱을 하던 애가 이제 종합격투기로 넘어가게 되고 하면서 큰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선수 생활을 했었고 여러 대회들을 뛰고 하면서 이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죠. 이제 저는 또 쉬는 것도 해보고 진짜 근데 그 한수천 다이아몬드님 아시겠지만 선수 육성 코스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냥 운동을 체육관을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육성 코스를 가면 죽어요 그냥. 진짜 그거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예전 시절에는 어쩐지 모르는데 제가 할 때는 산소 후 차단 마스크를 따로 써요. 폐활량도 늘려야 되고 지구력을 늘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 섀도우 복싱을 10,000번을 했다. 막 뭐 무언가를 10,000번 이상 하면 전문가가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육성 코스를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매일 수만 번을 해요.
그 똑같은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원투 그 한 번을 하는 거를 수십만 번씩을 해. 매일매일. 그러면서 훈련이 막 한 2시간, 3시간 연속으로 안 쉬고 계속 하는데 끝나고 나면 그냥 구토를 계속해요. 그 정도로 진짜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몸을 굴려야 되는데 그 한계치 내 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한계치 이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정신은 강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거를 포기하고 싶은데 나는 내 꿈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 어린 나이에 막연하게 그냥 나는 돈 많이 벌고 싶어 이런 꿈이 아니라 진짜 명확하고 구체적인 꿈들이 그때부터 잡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걸 이뤄나가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막 알아가기 시작하고 하면서 성장을 했는데 이제 딱 20살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프로 데뷔를 할 수가 있게 되니까 데뷔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더 혹독하게 훈련을 하고 막 친선 경기들 많이 하면서 내 얼굴을 알리려고 막 하다가 어떤 친선 경기에서 이제 부상을 당합니다. 그때가 22살, 3살 안 됐을 때예요. 몇 년 전인데 그때 이제 오른쪽 어깨에 그 회전 근골 파열이라고 그러니까 어깨가 돌아가는 게 일반인처럼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의 선수들이 써야 하는 그 운동량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냥. 그것도 무슨 큰 경기도 아니었고 그냥 연습 시합이었어요. 스파링 정도로 하는. 근데 어쩌다 보니 툭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때가. 그래서 주치의가 너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죽으라는 말이에요, 그거. 인생 살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때가 제일 큰 고비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를 감정이에요. 내가 진짜 너무도 간절히 원했고 내가 정말 꼭 이루고 싶었던 무언가를 위해서 나는 늘 쉼없이 달리고 했었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내 의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거를 이루는 건 둘째치고 시도조차 할 수 없게끔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냥 살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때 23살 그쯤에 네, 한 5개월, 6개월 정도를 집에 그냥 멍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안 들었고 그냥 눈 뜨고 뭐 어떻게 내가 잠들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네, 매일매일이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몇 월 며칠인지도 모르고 그냥 갑자기 그냥 이렇게 가만히 멍 때리고 있다가 갑자기 너무 분해가지고 눈물이 나고 매일을 울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너무 살기 싫어서 네, 해선 안 될 생각까지 했었어요. 시도를 했고 근데 명이 질겨요 사람이. 안 갑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해요. 그래도 안 가요. 2번을 했는데 안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종교는 없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2번이나 산 이유가 있을 것 같다.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살았다. 네. 그래서 그냥 정신 차려보자, 많은 내보자 사람 하고 살리려고 산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체육관에 나가면서 이제 코치 생활을 하면서 그냥 한 150, 200 정도 받으면서 그냥 밥은 먹고 사는 내 용돈은 하는 그 정도는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진짜 정말 뜬금없이 다단계가 찾아와요. 네. 이게 말이 안 맞을 수가 있는데 흐름이 정말 뜬금없이 왔어요. 다들 그렇게 뜬금없이 만나셨잖아요. 그렇게 지내오던 와중에 23살 때 그랬으니까 25살 때 2년 정도 뒤에 뜬금없이 와가지고 이제 막 그런 일들을 겪고 나던 사람이니까 마인드가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상한 기계와 이상한 화장품이 딱 저에게 찾아왔을 때 저는 세상에 있는 욕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단어는 다 꺼냈던 것 같아요.
이거 다단계 아니냐.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내가 짜증을 내고 화를 냈던 이유가 아무 이유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싫었던 거예요. 선입견. 그래서 근데 또 그 와중에 그걸 받았는데 그 와중에 들린 소리가 이수미 스폰서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원래 평상시에 항상 이렇게 늘 어른처럼 존경하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찰나라 뭔가 나쁜 건 아니겠지 하고 그냥 쓰기 시작했는데 대충 썼는데 이제 제 임상 사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얼굴이 호전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알아봐야겠다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냥 쓰면서 재미가 제가 이거를 조금 쓰면서 그래요. 재밌었어요. 왜 재밌었냐면 나는 얘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애잖아요. 특히나 화장품이고 나는 다단계라는 경험이 전혀 없을 뿐더러 사회생활은 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늘 링 위에서만 이 사람 그 상대방과 나와 딱 단둘만 생각을 하지 그 외 모든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일절 해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 관계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 몰랐는데 딱 루이스를 받았을 때 너무 재밌더라고요.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경험이니까. 그래서 와, 너무 이거 재밌을 것 같아. 이거 하면 왠지. 그리고 내가 뭔가를 배우고자 했던 그런 게 늘 있었나 봐요. 뭔가를 배우고 싶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제가 원래 컴퓨터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뭔가 하나에 미치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해요.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된 뒤로는 제가 컴퓨터 게임을 아예 일절 안 하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그 결심을 하고 처음으로 PC방을 가가지고 새벽에 하루 종일 컴퓨터만 잡고 앞으로 좀 루비셀을 계속 봐요. 하루 종일. 딱 루비셀 가는 첫날. 근데 이제 막 유튜브 찾아보고 인터넷 다 뒤져보고 막 하니까 뭐 줄기세포 배양 얘기다 막 엄청 대단한 단어들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는 아예 몰랐던 애한테. 그러다가 윤성희 스폰서님이 그때는 스폰서님이라고도 안 했죠. 어떤 분이 서울에서 광주로 올 거래요. 그래서 뭐 홈미팅을 이렇게 할 건데 커피숍에서 그때 그냥 가서 들어보라고. 알겠다. 그래 뭐라 진짜 이생 딱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래 뭐라 하는지 들어보자. 하고 갔어요. 인간관계가 아예 없었으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했어요. 그거 자체가 너무 재밌어. 그래서 딱 만났는데 이렇게 ST 신규 사업 설명해 주시고 보상 플랜 해주시고 하는데 내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던 내용들이 하나씩 막 기억이 나고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윤석희 스폰서님이 갑자기 그때 매달 며칠 날 워크숍이 있습니다. 오세요. 좀 그때 어쩌다가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어렸을 때부터 그게 있었어요. 내가 그냥 뱉은 말은 그게 좋든 안 좋든 싫든 나쁘든 그냥 일단 하는 거예요. 내가 뱉은 말은. 그래서 그냥 네 했으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때가 작년 9월달 재작년이죠 이제 경주 워크숍이었죠. 혼자 갔습니다. 운전해서 새벽에. 그래갖고 가면서 즐거웠던 것 같아요. 가는 길이 뭐 제가 운전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뭔가 새로운 세계로 내가 들어가는 그 느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얘기를 내가 들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즐거움이 워크숍에 딱 가가지고 폭발을 하기 시작해요. 빨간 티를 입은 수백 명이 막 똑같이 환호를 하면서 막 원숭이들처럼 춤을 추면서 막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딱 든 생각이 와 제가 사회생활 아예 안 해본 사람이잖아요. 사업은 당연한 거고 진짜 그냥 애기인데 딱 그때 느꼈던 감정이 이거 안 하면 진짜 바보겠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왜 안 할까? 다른 생각 뭐 이걸저걸 분석하고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걸 왜 안 하지? 이걸 안 하면 바본데?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광주에서 시작했죠 제가.
원래 광주가 고향이고 광주에서 광주 밖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다른 지역 그 전라남도 그 주변을 제외하고는 다른 곳에 가본 적이 없는데, 예, 그러니까 광주에서 진행을 했겠죠. 그리고 당연히 사회생활 안 해봤으니 인맥도 없을 거고요. 인맥이 없다, 나는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소개를 하시는 소비자건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건, 그거는 내 기준에 살 사람이 없는 거고 아는 사람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라고 해봐요. 그냥 체육관 관장님 끝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같이 운동하던 동기들. 근데 그쪽은 아예 연락을 일절 끊어버렸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뒤로 제가 이제 그 운동을 할 때 모든 제 기록들이나 모든 걸 다 없애버렸어요.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내가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배웠으니 이렇게 해야 되긴 하는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찍부말 멘트를 하라고 하고 막 처음에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스토리를 처음 얘기하는 자리라 주소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막 뭘 배웠는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는 싶으니까 그냥 집에서 거울 보면서 내 눈 보면서 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고객이다 생각하고 나한테 해본 거예요. 그 집에 가서 해보세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거울 보고 내 눈 보고 얘기하는 거,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거 딱 능숙하게 하시잖아요. 누굴 만나도 그냥 술술술 나와요. 엄청 어색해요. 내 모습이 제일 어려워요. 거울 보고 하는 내 모습이. 그거를 늘 했어요. 내 얼굴 보면서, 내가 내 거울에 있는 내 눈 보면서 생글생글 웃기만 해도 진짜 막 억울하더라고요. 내 얼굴을 그렇게 자세히 빤히 보는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내 얼굴 보면서 막 찍부말 멘트 해보고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붙었어요. 근데 이 자신감이 생기면 뭐하냐, 쓸 데가 없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이대로는. 제가 8월 달에 자신 거를 딱 등록을 했는데 골드를 18, 9, 10, 10월 말에 갔어요. 세 달을 죽을 뻔했어요 저는. 일단 뭐 루비셀을 딱 처음 알게 됐을 때 제가 현역 때 뛰던 그 때의 감정보다 훨씬 더 두근두근하긴 했습니다. 처음부터. 근데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 이제 돌아야겠다를 느낍니다. 윤성희 스폰서님이 처음에 저한테 행동백서라는 책을 주셨어요. 맨 처음 주신 책이 그건데 그 책을 딱 한 권을 그대로 다 흡수를 하시면 모든 자세가 다 잡혀요. 저는 늘 제 파트너한테 그 책 꼭 읽으라고 주거든요. 행동백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그 행동백서를 읽어보니까 내가 어떤 자세를 갖추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가 모든 게 다 나와요. 우리가 각자 살아온 세월이 있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내가 살아왔던 환경이나 그 분야에서는 모두가 전문가들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교육을 받거나 주입을 당하는 거를 내가 무의식적으로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스폰서님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으실 거예요, 이게 더 나은 방법이에요 해도 내가 거부를 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지. 네. 근데 그게 답인 걸 나도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될까 하고 물음표를 나도 모르게 던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했던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스타일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는 그 모든 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그 자세를 가지고 그 책에 아는 사람이 없다, 핑계대지 말고 이런 말이 써 있는 거예요. 완전 내 얘기인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어서 8월달 한 달을 그냥 놀았는데 나 혼자 연습만 하면서. 근데 그게 쌓였죠, 그 8월달이. 그래서 그 책을 딱 읽고 나서 이제 9월 딱 초부터 막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한 동네를 아침에, 광주 호남 지역에 아무런 시스템이 없잖아요. 스폰서님들도 안 계시고. 그러다 보니 이거 무조건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한 동네를 딱 아침에 정해놓고 그 한 동네를 딱 가면 그 지역을 다 돌아요. 그 동네를 모든 곳을 다 가요.
업종을 막론하고 다 들어갑니다. 근데 처음부터 다 들어가지 않았겠죠. 처음에는 저도 똑같은 애기였으니까. 가방이랑 서류 가방이랑 그 당시에는 이런 이쁜 케이스, 하드 케이스가 아니었어요. 타사 거 이상한 화장품 담는 가방에다 그 분홍색 가방 예전에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A사 거 가방 거기다가 기계 조그만 거 넣어가지고 그리고 양손에 들고 걸어요. 그때 완전 더웠어요. 재작년에 여름에 이제 딱 걸어가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하고 한참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너무 더운 거야. 막 진짜 제가 여름을 정말 싫어해요. 땀이 너무 많아서 몸에 열이 많아서 너무 싫어하는데 이렇게 계속 한 30분 서 있다 보니까 온몸에서 땀이 줄줄줄 나. 그래 하자 이제. 그 하자만 막 30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맨 앞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딱 처음 콜드 컨텐츠 나갔을 때 그 첫 블럭에 있던 첫 가게가 미용실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에 조은성 스폰서님 말을 들으면서 100% 1000% 공감하는 게 조은성 스폰서님 예전에 어떠셨다 하셨어요? 전봇대 뒤에 숨었다 했죠. 저는 나무였어요. 나무 옆에. 근데 그 나무들은 나무 옆에 재활용 막 쓰레기 모여 있어요. 쓰레기들하고 같이 이렇게 서가지고 혹시나 저 사람이 나를 볼까 이렇게 몰래 보면서 그 사람 표정을 봤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좀 착하게 생겼나? 사실 착하고 나쁘게 생긴 거에 대한 기준은 없잖아요. 근데 인상이 좀 좋아 보이는 사람인가 이거를 봤고 손님이 있네? 손님 있으니까 안 되겠다. 핑계를 막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제 다음 손님 있으니까 안 돼. 그래서 다음 가게 옷 가게였어요. 저기도 손님 있어 안 돼. 또 걸러요. 그러다 보니 뭐 식당 나와요. 식당이니까 저기는 식당이니까 안 돼. 그냥 식당이니까 안 되는 거야. 나 혼자 기준을 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 시간이 또 있죠. 네. 그러면서 또 다음 미용실은 프랜차이즈야. 아 프랜차이즈니까 안 돼. 아무튼 핑계를 정합니다. 그래서 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너무 더운데 들어가면 시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에어컨 쐬러 들어가자. 그리고 남자 보세 옷가게가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옷 구경하는 척하면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너무 시원해. 그래서 이제 옷 좀 보러 왔어요. 옷을 보고 이제 말을 걸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못 잡겠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한테 옆에 딱 붙어가지고 옷만 막 어쩌고 막 설명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나는 지금 옷 사러 온 게 아닌데 내가 양손에는 이걸 들고 있는데 옷을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이 긴장을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옷만 보면서 네 이렇게 하면서 내 머릿속에 이 사람한테 뿌려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 당시가 그때가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백지 상태라 너무 당황해가지고 맨투맨을 딱 하나를 샀어요. 3만 얼마짜리. 마음에 들지도 않았어. 그냥 뭐 이거 요새 잘 입는 하길래 그럼 이거 주세요 하고 이제 막 계산을 하면서 내 눈은 여기가 있어 가방에. 이걸 꺼내야 되는데 지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맨투맨 사고 나왔잖아. 아이고. 아무것도 못 하고 말도 못 꺼내고 그 사람은 너무 좋아하고 이대로 안 되겠는 거야. 그런 데를 계속 돌아요. 나 혼자 계속 핑계 찾으면서 저기 미용실 원장님은 인상이 너무 안 좋아. 혼자 막 핑계를 찾습니다. 9월 한 보름 동안에 아무런 소득이 없었어요. 한 명한테도 못 부려줬었어요. 나는 자신감은 생겼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내가 내 자신을 이겨냈는데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남하고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어려웠다. 생소했으니까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한다는 자체가 나한테는 너무 어려웠어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대화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빨 안 상하게 마우스피스만 끼는데 항상 입을 꽉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입을 다물고 있던 사람 평생을 입을 열어야 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근데 늘 포기하진 않았어요. 내가 처음에 한 군데 딱 들어가고 나니까 그래 오늘은 한 군데 들어갔다 하고 또 위안을 삼으면서 집에 가요.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막 이제 계속 뭐 핸드폰으로 앞으로 루비스를 찾아보기만 해요. 그러면서 역시 하면서 그러다가 또 갑자기 막 삘받아가지고 혼자 나가요. 그래서 나가서 막 또 말을 못해. 들어가지도 못해. 막 혼자 막 그런 핑계거리를 찾으면서 그렇게 한 열흘 보름을 보내다가 안 되겠다 그냥 미친 척을 해보자. 내가 너무 딱딱하다는 거예요 스폰서님들. 제가 항상 그 말이 빠졌었는데
본사를 늘 올 때마다 새벽 한 2시에 일어나요.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 버스를 타면 830에 도착을 해요. 강남역에서 본사까지 택시를 제가 지하철을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택시를 타면 한 20분? 그 출근 시간이니까 2, 30분 정도 걸리는데 그 시간 감안하면 830 간당간당하게 돌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내려가면 나 혼자인데 여기는 너무 좋겠는 거야. 막 모여가지고 스폰서님들하고 막 미팅하고 전략 짜고 막 오늘은 어쨌어요? 내일은 뭐 할 거예요? 막 그런 얘기하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실체가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광주에서 저는 늘 소비자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광주에는 뭐 없어요? 광주에는 뭐 센터나 사무실 어디 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늘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막 본사 오면 새벽에 오면 저녁에 늦을 때는 막 11시, 12시 차를 타요. 그럼 내려가면 막 3시, 4시 돼요. 씻고 바로 오는 거예요. 본사를. 그렇게 너무 늦게 내려간 날은 그냥 씻고 바로 오니까 눈이 시뻘개져요. 늘 그거를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광주에 아무도 없으니까 이거를 하라는 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으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배웁니다. 배우면서 배우려고 오고 그러다 보니 늘어요. 늘어서 자신감이 이제 폭발을 하니까 들어가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냥 나사를 풀으라길래 풀었더니 풀기만 하고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 혼자 신나 있는데 그 사람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풀려 있으니까 얘가 빠져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새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늘 그런 얘기를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아줌마가 되기 시작해요. 언젠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시점이. 항상 네 알겠습니다. 네 하면서 딱딱한 모습으로만 했었는데 언제일까요? 저도 궁금해요. 능구렁이처럼 막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막 이게 있어요. 이걸 느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나와요. 이거 표현이 안 돼요. 내가 나사가 딱 빠지는 그 시점부터 모든 감이 잡혀요. 그냥 형식적으로 시스템 배우고 교육 듣고 막 그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이 나사가 딱 빠지는 순간 맥이 잡혀요. 내가 상대방 맥을 잡고 있는 것처럼 이게 딱 내 손에 들어와요. 이게 딱 잡히는 순간 이때 딱 그게 생깁니다. 확신. 내 손에 딱 잡히는 순간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잡혀요. 그러면서 이제 확 돌아요. 하루 종일 돌아요. 하루에 막 30고 40고 그냥 문 열린 데는 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니까 안 뿌려요. 됐어요. 내가 안녕하세요. 뭐 줄기세포 전문기업에서 나왔습니다. 막 됐다고. 그게 90%예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루비셀이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근데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한 10군데, 10몇 군데 들어가면 한 군데는 해봐요 이러는 거예요. 무료 체험해준다고 하니까. 그때 저는 든 생각이 다른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와, 아무도 안 하네. 나를 거부하고 루비셀을 거부하네 라고 생각을 하고 힘이 빠졌을 거예요. 나는 루비셀 얘기 한 적도 없는데. 근데 저는 그때 든 생각이 10군데를 하니까 한 군데는 뿌리려고 하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 한 군데를 늘리려면 내가 100군데 하면 되잖아.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막 미친듯이 찾아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0월 일기수 때 10월에 골드를 한 번에 갔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 하다가 그때 딱 이제 멱살을 잡고 나서 콜드 컨택 한 분들 중에 옷가게 사장님이 있는데 젊은 옷가게 사장님이에요. 여성분인데 그분한테 계속 막 말을 해요. 근데 그분이 뉴스킨이랑 그런 걸 경험을 해보신 분인 거야. 나는 완전 애기인데 그냥 미쳐만 있는 애인데 경험을 해본 사람인 거예요. 이게 안 되겠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성희 스폰서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트레이닝 해주시고 홈미팅 해주시고 했는데 그때 내가 그 옷가게 사장님한테 뿌려주고 이렇게 한 첫날 그 다음 날이 홈미팅이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내일 여기로 와서 사장님이 하든 안 하든 상관없으니까 와서 듣기만 해달라. 나는 사장님 안 해도 상관없는데 듣기만 해주세요. 듣고 판단하세요. 하고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설명을 듣고 남자친구랑 결혼할 사람 남자친구랑 같이 와가지고 듣고 바로 그날 했어요 실버를. 그게 첫 실버였어요. 내가 스스로 한 첫 실버. 스스로 한 것도 아니고 스폰서님들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와, 막 이게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다가 막 계속 눈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그래서 그 횟수를 계속 놀리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진짜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많이 한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올 그 과정 속에 내가 얼마나 수만 번을 부딪혔을지는 생각을 안 하고 제가 된 것만 보시니까 된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운동했을 때보다 더 힘들었어요. 당 떨어진다는 말을 저는 루비스랑 처음 느꼈어요. 그렇게 혹독한 운동을 했을 때도 당 떨어진다는 그 느낌을 상상도 못 해봤는데 당이 떨어지고 막 몸은 그때보다 훨씬 편하죠. 정신적인 힘듦이 너무 큰 거예요. 운동할 때보다 훨씬 더.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다가 막 여기저기 들어가고 근데 막 들어가서 뿌려준다고 막 이제 내가 버티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아유 됐어요 해도 막 가만히 버티고 있어요. 한번 뿌려보세요. 그래서 이제 아줌마가 됐잖아. 뿌려보세요. 좋아요. 좋게 좋게. 막 축축 처지셨네. 리프팅 시키니까. 부끄러움처럼 막 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어떤 이제 대부분이 그냥 그럼 체험해봐요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광주라는 지역이 제가 지역 그 성향이 없을 거라고 늘 생각했던 사람이 있어요. 루비스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곳의 사람들은 타 지역들은 대부분 여기저기서 와가지고 살고 거주를 하고 막 이사 와서 살고 하는 지역들이 많잖아요. 그 지역은 유독 이상하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타 지역에서 와서 살지는 않아요. 나가서 살지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사는 그런 흐름이 없다 보니까 늘 갇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특히 광주 사람들은 한 다리도 아니고 반 다리만 걸쳐도 싹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뭐 저는 아는 사람이 없었고. 근데 거기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언가를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문화가 완전 생소해요. 그리고 그 우리 불치병 있잖아요. 다한다병. 그 곳이 그게 가장 강한 지역이에요. 광주가. 저는 광주 태생이지만 그걸 인정해요. 제가 느꼈으니까. 다 알아요. 다 안다. 세상 모든 걸 다 알아요. 다 안다. 그게 가장 강한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버티고 막 나는 막 나쁘게 버티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풀어주세요. 아유 해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는데 욕을 하고 막 욕을 해요. 쌍시오자를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이게 기본이에요. 처음에 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제가 어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겪으면서 사람 보는 눈이 엄청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그 사람 눈에 모든 게 보여요. 한 10분, 20분만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가식을 떨고 있는지 진짜 진심으로 나랑 대화를 하고 있는지 다 보여요.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니까, 보고 성장을 했으니까. 막 욕을 막 하고 막 놀래가지고 알겠어요. 다음에 올게요. 나오고 그런 충격을 받으면서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다가 어느 날은 막 소금을 맞아요. 끝까지 안 나가니까 싫다면 좀 유도리 있게 나왔어야 되는데 내가 아니 나 꼭 실버를 해야겠는데 절대 안 한대요. 그것도 좀 좋게 안 한다고 했으면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 되면 올게요 하고 했을 텐데 너무 딱 첫 마디부터 그냥 딱 잘라가지고 단호박이야. 완전 그냥 나도 기분이 나빴던 거야. 그래서 오기가 난 거예요. 어때가 무조건 나 오늘 뿌리겠다 막 하면서 그랬는데 갑자기 그 뒤에 옷가게인데 주방 가가지고 소금을 막 뿌리는 거야. 그냥 막 얼굴에다가 몸에 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 소금이 아니고 굵은 소금이야. 누가 맛있는 소리야. 엄청 아파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착 한 것도 아니고 어머머. 풀스윙으로 그냥 어떡해. 푸면서 한 3-4번을 하는데 좋겠다. 그 사람 많다. 야. 와 아픈 건 아픈 거고 이게 알았다고 하지도 않았지. 그냥 이렇게 하고 이제 뒤로 돌아가지고 한 걸음 걷는데 와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이게 소금이 눈에 들어간 게 아니고 이게 세상에.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맞아.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와 막 그래갖고 그 가게 앞에 그 사람한테는 너무 자존심 상하니까 바로 옆에 주차장 있어요. 주차장 가서 그렇게 울었어요. 길에 앉아가지고 지나간 사람 다 쳐다보고 말고 필요 없었어요. 나는 너무 그 상황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 자신이. 일반 제가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마인드적인 트레이닝이 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일반 사람이었다면 저도 그때 그냥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 비참함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도 집에 가면 소중한 자식이고 소중한 가족의 일원인데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상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예? 구구소금을 던지고 그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아서 이 일이 즐거웠고 재밌었던 건데 사람이 막 무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진짜 길에 앉아가지고 막 진짜 펑펑 울었어. 소리 막 악을 지르면서 울었어요. 사람 지나가다가 막 아저씨가 막 왜 그냥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럴 정도로 엄청 크게 울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진짜 이가 끊어지도록 이를 꽉 물었어요. 내가 이 비참함을 정말 승화시키리라, 이걸 이겨내리라. 그때 저는 딱 죽을 각오로 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예내였어요. 그냥 즐거웠거든요. 사람 만나는 거. 그리고 내가 처음 해보는 일이 너무 신나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링 위에서도 이런 박수나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는데 사실 제가 뭘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막 연예인처럼 모델들처럼 키가 크고 엄청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판매왕들처럼 보험왕들처럼 말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디 가서 그냥 지방에 아무도 몰랐을 평범한 그냥 그 20대 남자애가 어디 가서 이런 박수를 받고 이런 사람들의 이런 눈빛을 받고 그 당시에는 제가 그냥 골드 나부랭이였지만 나부랭이라고 죄송합니다. 네. 그때 저는 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했거든요. 나는 골드 나부랭이니까 나는 꼭 에메랄드 되겠다 이 생각으로 했으니까 강해지려고 그랬으니까 네. 근데 사람이 너무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딱 죽을 각오를 하고 와 나는 이거를 진짜 그냥 재미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해야겠다. 이때 생겼어요. 제가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거예요. 루비셀이라는 애를 처음 만나면 정말 재밌어요. 이런 애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고객들이나 파트너들을 경험하면서 딱 여기가 진짜 엄청난 산이에요. 여기가 이 확신까지는 대부분 와요. 그냥 올 수 있는 자리인데 여기를 넘는 게 엄청 힘들어요. 그 웬만한 마음가짐을 가지고서는 절대 넘어올 수 없는 이 산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쉽게 떠나요. 보니까 쉽게 떠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 일을 꽉 물고 나는 꼭 성공하리라. 그래서 그 어떤 일이 찾아와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그 신념이 생겼던 것 같아요. 막 내가 앞으로 전에 별을 못 일으켜요 이게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을 찾기 위해서 달릴 거예요. 저는 성공하고 싶어요. 간절한 진짜 이게 막 내가 성공했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자신이 그 모습을 상상이 되시는 분들은 다행이고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내 가슴이 막 미어져야 돼요.
그게 간절한 거예요. 언제 생각해도 매일 몇 번을 생각해도 그 모습을 딱 내가 떠올리면 내 가슴이 막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간절한 거지. 그게 안 되면 간절한 척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흐름 속에서 사람들이 간절해요, 성공하고 싶어요 하니까 나도